그렇다면 숙자 씨가 폐암에 걸린 원인은 무엇일까? 숙자 씨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담배 피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담배 연기 속에 어쩔 수 없이 노출돼가지고 계속 담배 연기를 흡입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아이 때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그게 큰 문제가 돼요. 또 그리고 본인은 담배 피우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담배 피는 경우 그것도 간접 흡연이죠. 그 간접 흡연 영향도 있고. 간접 흡연. 그리고 치킨집에서의 이 손님들이 담배 피고 그런 상황에서의 노출도 폐암의 위험들을 높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한 간접 흡연은 숙자 씨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됐고 또한 남편에 의한 간접 흡연과 일터에서의 간접 흡연은 숙자 씨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담배 연기는 숙자 씨의 기도를 통과해 폐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연기 속의 유독물질이 결국 폐암을 유발하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숙자 씨는 어떻게 됐을까?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얼마예요? 3만 원이요. 아 맞아. 지난번에 폐암이시더라는데 완쾌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관리 잘하면서 같이 살아요. 사귄데도? 같이 살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이 네, 마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완치가 안 암과 됐다는 같이 얘기인가요? 살고 있다는 숙자 씨의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암 진단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사형 선고 받았다 생각하는데 예. 어차피 우리 날 때부터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신다 해서 암 치료, 암 예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암은 가지고 사는 만성병입니다. 죽는 병이 아니고 가지고 사는 만성병으로 생각하시면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살 수 있는 병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치료받고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고기 쏘인다고 너무 혼자 지내지 마시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 친구들과 함께 치료하는 그런 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치료약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암 치료 받으면 머리도 다 빠지고 구역질도 나고 음식도 못 먹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음식 다 드시고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함께 지날 수 있는 암과 함께 지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치료하면서 사는데 신경 더 쓰시고 죽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약으로 간단히 폐암을 치료하고 있는 숙자 씨. 그래요. 참, 당신 병원 갈 때 되지 않았나? 이미 이번 주에 예약해놨지. 석 달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폐암을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 피우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담배 피우지 않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맞지 말아야 됩니다. 2009년 현재 숙자 씨는 가게에 금연 음식점 안내판을 붙이고 면 음식점. 여보, 여기 붙이니까 어때? 잘 보여? 아유, 거기다 거니까 참 좋네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남편도 마지막으로 그러셨겠죠? 이진수 원장의 소망은 무엇일까? 지금 제가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있는데요. 저희 꿈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환자들이 암 걸려도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암 정복하는 날이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3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이 환자에게 3년 후에 오늘을 선물하신 분이 바로 이진수 원장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박수 다시 쳤네요. 한번 박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흡연자도 아닌데 폐암 4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담배를 안 피셨기 때문에 폐암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진단받으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다리가 붓는 건 왜 붓는 건지. 네, 궁금하네. 여쭤볼까요? 다리는 왜 부었죠? 그
케이스에서 나온 것처럼 다리가 붓는 이유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혈전이 생겨가지고 폐암이 생기면은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인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곳저곳 혈전이 생기는데 주로 하지에 많이 생겨요. 그러면 다리가 붓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심낭에 물이 차게 되면 혈액이 심장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하지가 붓습니다. 얼굴도 붓고 이제 복수를 차고 다리도 붓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여기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저 한 박경규 집안의 씨. 가장인데 네. 담배 피는 분들이 지금 쭉 계시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피시죠? 예? 박정희 씨, 하루에 얼마나 피세요? 아니, 좀 핍니다. 담배 좀 피는데 그거보다 저보다 일단 애들, 집에서 저 담배 좀 피는 스타일이라 애들이 굉장히 잘못했네, 우리 애한테. 원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윤정수 씨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요? 다리가 항상 부어 있거든요. 심하게 보는 거. 저는 이제 좀 금연을 한 지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붓는 거를 막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금연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초단 3, 4년 정도? 한 대도 안 폈어요, 3, 4년 동안? 아니죠. 그러니까 술자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고 있거나 이 습관이라서 네. 버리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윤종수 씨 독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잘하셨어요. 그러면 폐암은 무조건 담배입니까? 거의 90%가 담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성 폐암 환자가 전체 폐암 환자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여성 폐암 환자의 85%, 90%가 본인은 담배가 한 번도 안 피웠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피신 분들인데 그냥 부모님, 배우자, 또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직접 흡연이 뭐 폐암과 관련이 있다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간접 흡연의 폐해가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간접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간접 흡연의 폐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 피우면 더 심하고, 네. 배우자가 흡연하게 되면 폐암 발생률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심장병 발생률도 40%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담배를 피게 되면 어린아이들한테 천식이나 중이염 발생률이 6배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영아에서 생기는 소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것도 간접 흡연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만큼만 들어도 부모 되신 입장이라면 이제 금연을 결심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치료하는 거 보니까 알약만 먹으면서 치료하는 게, 야, 저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암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지 못하면 죽는다, 뭐 항암제 치료하면 머리 다 빠진다 그러는데, 이제는 좋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수술하지 못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그 경우에서 본 것처럼 약을 먹으면서, 그전에는 항암제는 주사약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입으로 먹더라도 흡수가 돼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들이 개발돼 있으니까 네. 머리 안 빠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치료가 개발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암 그러면 죽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치료하면서 살 수 있는 만성병, 가지고 관리하면서 사는 만성병, 이런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희와 함께 이 정보를 나누면서도 아직도 박준규 씨는 좀 갈등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언제쯤 결심을 하실지,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본격 메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우리 몸 깊은 곳의 질환까지도 문제없이 찾아내는 인체의 현미경. 아주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검사. 오늘의 주제는 바로